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애국심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법과 제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애국심입니다. 자, 애라는 것은 사랑 애자예요. 근데 위에 있는 마음, 전에 있던 말들 중에서는 보통 다른 시민과 국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지만 정확한 거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법과 제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애국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축구 선수가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이 흰색 상의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는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예요. 자, 근데 이게 2002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했던 부분을 잘 파악했나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선수가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막 들어 누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축구 선수가 미들킥을 머리에 날려버립니다. 여기 보이죠? 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어떤 외국 축구 선수한테 뒤통수를 뒤통수를 발로 가격을 했어요. 이거 엄연한 반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랑 친밀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서 감싸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감싸주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비록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불의를 저질렀으면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애국의 좀 명확한 정의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시민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자, 권리, 국가에서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음. 뭐 이거 아까 설명했죠? 뭐 학교, 의무교육, 뭐 아니면 의료보험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지켜야 할 책임, 그러니까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의무로는 아까 말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법적 책임으로서는 뭐 국민의 4대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에 동참할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쉬운 예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이것 또한 대처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녀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3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 네.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국가와 강제로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한 의무로 맺어진 관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당연히 한 국가 안에서는 정해진 법률이 있어가지고 국민은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적극적 자유랑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그게 다 틀린 개념이라고 말을 해줬죠. 왜 강제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면 우리 국민이 민주적으로 따르기로, 즉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직접 만든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한 법률에 스스로 복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법률은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겠죠. 자, 우리 저번에 이 과제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집 앞에 눈이 내렸을 때 내가 그걸 치워야 하냐, 그걸 강제적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강제성이 없으면 누군가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눈 청소를 미루게 되고, 결국 쌓인 눈 때문에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 눈 때문에 다치는 누군가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하다. 즉,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입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근거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내린 눈을 치우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치우지 않은 눈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다. 게다가 독거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이런 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눈 치우는 어려운 일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출한 과제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훌륭한 의견들 많이 적어줬더라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눈치우기 조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그래요. 여러분들 과제를 낸 거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내 집 앞인데 이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집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도로, 여러분들만 다녀야 하는 곳 아니죠? 근처에 있는 방학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즉 공공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즉 이러한 공공의 일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 뭘까요? 강제로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적인 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일에 근데 사람들을 강제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어떤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러한 개별적 사례를 보고 이것이 어떤 건가 핵심은 이것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종종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낼 과제는 이거예요. 시민으로서 교육정책 분야, 문화정책 분야, 환경정책 분야,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어떤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골라서 그 정책의 이름과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하나는 과제고 다른 하나의 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과제 있죠? 여기에 대해 학생들이 반응한 것을 선생님이 문서로 하나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만약에 저번에 찬성 입장을 골랐어.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올라온 반대의 입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훌륭하게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그 의견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왜 그 의견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번 시간에 이 과제에 대해서 반대했으면은 이번엔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올라온 의견들 중에 찬성하는 의견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골라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왜 그 의견이 가장 훌륭한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학습 목표, 좋은 시민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수업 잘 듣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보도록 합시다.